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기요 팀장님, 예전 담당자랑 잘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뀌어서요. 상사의 뇌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이 4단계로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의원에 가면 딱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뭐부터 하시죠? 맞아요. 많이 가보셨나 봐요. 네, 맵부터 딱 짚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어디 막힌 데 없나 맥을 잡아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간 관리자로서 조직의 허리로 우리의 업무의 흐름을 이을 수 있는 연결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업무의 맥을 잇는 브릿지 커뮤니케이션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바로 MAC입니다.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맵 더 컨텍스트, 맥락을 짚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맥을 짚었다면 위아래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얼라인 어버드, 상사와 기준을 맞추고 방향을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코칭 포워드, 팀원들의 행동을 이끌어서 성과로 연결하는 방법들을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얼라인 어버드, 상사와 기준을 맞추고 방향을 연결하는 상향 커뮤니케이션, 보고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현재 신규 서비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중간관리자 김 과장님이 계십니다. 현재 5명의 팀원과 함께 시범 운영 2주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프로젝트 진행 중에 거래처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바뀐 거래처 담당자와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됩니다. 업무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사가 이를 모를 경우에 다음 주 임원 미팅에서 당황할 수 있어요. 자, 보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사에게 어떻게 나의 딱 첫 마디 말을 꺼내시나요? 팀장님, 드릴 말씀 있어요. 시간 있으세요? 자, 맞아요. 우리가 보고를 시작할 때 주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기요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도 중간 관리자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나의 감정.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보고를 하러 들어갈 건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가지고 들어가서 욕을 먹고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사님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게 할 수 있도록 보고를 구조화 시켜 볼 거예요. 4가지 단계로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목적 명료화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가 보고할 가치가 있는지 혹은 내 팀원이 그냥 투덜투덜 거리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처음 단계부터 어떤 보고를 할 것인지 목적을 명확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왕 말을 시작할 건데 굳이 상사를 불안하게 하고 말을 시작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상사를 먼저 안심시키는 첫마디, 안심 문장으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론 먼저, 이후에 근거를 제시하는 세 번째 단계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안과 후속을 제시하면서 상사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옵션을 제시하는 이 4가지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인데요. 자, 1단계, 보고의 준비 단계입니다. 목적 명료한데요. 자, 우리 아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바꿔야 돼요. 자, 어떤 목적의 보고를 해야 될까요? 자, 뭔가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황 보고도 필요할 거고요. 중간에 또 서비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잘하고 있어요. 성과 보고도 필요할 거고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된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고의 목적을요,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현황 보고입니다. 현재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제 공유를 통해서 상사의 불안을 좀 제거해 줄 거고요. 두 번째가 성과 보고예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일만 잘하다가 팀장이 되신 분들 또 이거 어려워하시잖아요. 팀원 어필해 주는 거. 그래서 가끔 원망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원을 어필하고 상사도 더 윗선에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좀 제시해 준다면 또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지원 요청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요.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핵심 과제와 옵션을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는 방법으로 보고의 목적을 이렇게 명확화 시켰다면 이제 그냥 단순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상사를 안심시키는 첫 마디로 우리가 보고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보고의 오프닝이에요. 자, 안심 문장인데 우리가 기존에 보고를 어떻게 했었죠? 팀장님, 일단 불러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네, 시간 있으세요? 우리 보고 3종 세트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순간 상사의 머릿속은 어때요? 뭐 잘못됐나? 빨리 보고 듣고 싶다. 이렇게 기대감 가지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고객 클레임? 또 뭐지? 혹시 퇴사? 우리 막 여기까지 갑니다. 불안과 공포심이 밀려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뇌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자, 불확실성 회피라고 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이나 모호한 것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 뇌의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빠르고 강하게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사에게 보고를 해서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굳이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상사를 안심시키는 첫 마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아까 보고의 목적 3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현황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성과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지원 요청 있었죠. 이거에 맞춰서 안심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현황 보고입니다. 현재 업무가 60% 정상 진행 중인데요. 변동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현황 보고 드립니다.로 시작할 거예요. 성과 보고는요. 팀장님, 현재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자, 지원 요청할 때도요. 팀장님, 현재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장 반응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라고 해서 내가 팀장님께 텍스트 혹은 말로도 보고할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하시던 팀장님도 불안과 공포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먼저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 단계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심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 세 번째 단계, 보고의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보고의 핵심입니다. 결론 먼저, 이후에 근거 제시, 세트로 갈 건데요. 우리가 서론부터 막 보고해요. 기존에는 이렇게 하셨죠.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나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현재 신규 서비스 프로젝트 맡아서 2주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 담당자랑 잘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뀌어서요. 점점점 막 나가요. 이렇게 서론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상사의 머릿속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혼란해져요. 그리고 또 결론은 얘기했어요.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전 담당자와는 다르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서 점점점. 그럼 우리 상사의 머릿속도 어떻게 되죠? 네가 잘해. 네, 갑자기 왜 바뀐 거지? 왜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혼란과 의문이 들지 않도록 우리 보고를 받을 때 상사의 머릿속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왜 그렇게 된 건데? 자, Y가 궁금하고 뭐가 문제인데 이거 규정에 있었던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상사의 뇌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이 4단계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 문장까지 했다면 이제 결론과 근거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황 보고입니다. 결론 얘기했어요. 담당자가 변경됐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A씨에서 B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협력사 인력 변경 때문인데요. 업무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자, 성과 보고예요. 결론 얘기합니다. 현재 긍정적인 반응으로 매출이 한 10% 상승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준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팀원 어필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김 팀원의 아이디어가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자, 지원 요청도 결론.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퇴사자가 발생해서 개발 인력 부족으로 제작 과정이 좀 더뎌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세 번째 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보고 마무리 하셔야죠. 자, 보고를 마무리 하실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대안과 후속을 제시해 볼 겁니다. 대안 후속 없이 그냥 팀장님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이제 이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상입니다 라고 보고 마무리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한테 어쩌라는 거지? 판단이 지연돼요. 그래서 우리 상사의 판단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현황 보고를 할 때도 다음 주 미팅 하시기 전에 새 담당자의 프로필과 소통한 내용들 공유 드릴게요. 또 성과 보고 하실 때도 임원 보고에 넣으실 만한 고객 댓글 반응과 매출 예측 그래프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원 요청도요. 인력 한 명 추가 투입 또는 일주일 정도의 일정 조정 두 가지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 가로 안에 있던 어떻게 할까요를 내가 먼저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물론 최종 결정은 우리 상사가 하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대안과 후속 제시를 통해서 상사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고 팁 한번 드려볼게요. 자, 숫자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예를 들어 세 가지 안건, 80% 목표 이런 이야기. 비슷한 대상은 묶어서 보고하시는 것. 시간의 순서나 고객 분류나 매출 이슈 이런 것들은 묶어서 보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을 제시하시는 것. 상사도 윗선에 또 보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좀 핵심 지표나 수치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공유해 주신다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네 가지 단계로 보고의 목적에 맞춰서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